안녕하세요, 여러분. 꽃보다 취업 강원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농심그룹 채용 공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만한 자소서 분석 집중적으로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해드린 말씀을 글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꽃보다 취업 블로그에 정리를 잘 해놨고요.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평가받고 싶거나 진짜 잘 쓴 자소서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취업 상담을 찾아오세요. 제가 이제 상담을 진행하면서 해드릴 수 있고요. 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공고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농심그룹 채용이 농심, NSE, NDS, 메가마트로 진행되고요. 각각의 기업마다 다양한 직무로 진행이 되니까 10월 19일 23시 59분 잊지 말고 꼭 지원하시고요. 자소서는 이제 계열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저는 농심의 신입 기준 항목 4가지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바로 자소서 분석을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과 농심에 지원한 이유에 대해 기술하는 항목입니다. 이거는 지원 동기를 쓰는 항목이죠. 지원 동기는 원래 왜 해당 기업인지 왜 해당 직무인지를 나눠서 작성하는 건데,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과 농심에 지원한 이유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거를 회사 얘기만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전체적인 항목 배열과 글자 수를 보고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800자잖아요. 800자 동안 농심 얘기만 쓰면 사실은 채용 담당자가 읽어볼 내용이 별로 없어요. 이게 기업 분석 리포트가 아니라 지원자가 어떤 사람인지 봐야 되는 거잖아요. 800자인데 그리고 또 이제 전체적인 직무 구성을 봤더니 이거는 해당 기업과 해당 직무를 나눠 쓰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원래 왜 해당 기업인지는 여러분들이 작성하실 때 지원자로서 프라이드가 느껴질 만한 내용을 진정성 있게 작성하시면 되는데 그런 것들은 보면은 성장, 최초, 최고, 비전 이런 키워드들에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농심 최고, 농심 비전, 농심 최초 이런 걸 찾아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할 만한 효과적인 재료를 찾을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채용 공고에 있는 워딩들 중에서 이건 곁다리 같은 워딩들이구나 판단하고 무시하는 것들이 있는데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과라고 했으면은 사실은 이거는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채용 담당자가 다른 고민 없이 자기가 생각했던 방향대로 작성이 되니까 그걸 보면서 진행을 하게 될 거고 그렇다면 여기는 제가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뭐뭐뭐입니다라고 한 다음에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 농심은 이렇게 풀어내야겠죠. 그렇게 풀어내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기업 관련된 얘기를 서칭하는 걸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왜 해당 질문인지는 지원 직무에 대한 관심도를 여러분들의 경험에 기반해서 풀어내야 돼요. 막연한 얘기, 추상적인 얘기를 푸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명확하게 풀어내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지원한 직무 분야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 2가지야. 그 이유에 대해서 기술하는 항목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작성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쓰든 간에 취업의 정답은 없습니다. 이제 글을 잘 쓰는 방향으로 작성하면 되는데 근데 전체적인 어떤 항목 배열 봤더니 3번 항목에 전문성 얘기가 있기 때문에 2번 항목은 그리고 글자 수가 또 500자라는 걸 감안했을 때 이제 캐릭터적인 역량 2가지를 작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캐릭터적인 역량이라 하면 이제 추진력, 커뮤니케이션 역량, 협상력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스토리텔링을 제대로 하려면 최소한 350자 이상은 있어야 되거든요. 글을 글답게 고급스럽게 멋지게 쓰기 위한 최소의 어떤 글자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역량 2가지를 작성을 하고 있는데 어느 것 하나 비중을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각각 250자 정도씩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스토리텔링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이건 그냥 정말로 역량이 무엇인지를 작성하고 그 이유를 기술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협상력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영업 쪽이라고 하면은 영업하는데 이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관계관리 수행하기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작성을 하는 항목이다. 이거는 나의 어떤 경험이나 스토리를 작성하는 항목이 아니다라는 걸 명확하게 아셔야 되고요. 자, 3번. 지원한 직무 분야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과 준비를 했으며 어떻게 농심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기술하는 항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거는 여러분들의 직무 분야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먼저 풀어내고 이거를 입사업 후보랑 연결시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직무 분야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노력은 경험을 기반해서 작성해야 되죠. 이러한 경험은 뭐가 있을까요? 인턴 등 직무 수행 경험, 그리고 관련 대외 활동, 공모전 경험, 그리고 이제 관련 자격증 취득 같은 것들이 있겠죠. 이러한 경험들을 컴팩트하게 기술하고서 이러한 경험들을 통하여 이제 쌓은 인사이트와 전문성을 기반으로 농심의 이제 입사 후보를 작성하면 되겠죠. 이런 걸 기반으로 입사 후 어떻게 할 것인지 입사 후보를 작성하는 건데요. 입사 후보는 여러분들이 마인드적인 추상적인 얘기들을 쓰는 게 아니라 나의 직무 중심의 커리어 플랜을 단계적이고 구체적으로 풀어내야 되는 그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저희 꽃보다 체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설팅을 통해서 완성시킨 경력 교수의 워딩을 활용해서 전문성 이야기를 작성을 하면 되고요.
아니면 사실은 입사 후보에 있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워딩되어 있는 어떤 경험들이 있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앞쪽에다가 갖다 놓고서 그다음에 인제 입사 후보의 순서를 좀 바꿔 넣으면 되겠죠. 그렇게 풀어내시면 괜찮은 자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농심의 슬로건은 "인생을 맛있게 농심입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러블리 라이프, 러블리 푸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제 색이 느껴지시나요? 자 본인의 인생 모토를 제시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기술하는 항목입니다. 이거 앞에 얘기는 필요가 없겠죠. 인제 B2C 기업들 중에서 고객들이 취준생이기 때문에 이런 홍보를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자 이거는 필요 없고 인제 본인의 인생 모토를 제시하는 게 중요한데 보통 인생 모토라면 여러분들의 가치관이거죠. 가치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성장 과정인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의 성장 과정, 나의 가치관에 영향을 끼쳤던 사건을 제시하는 게 성장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유에 대해서 제시하는 것도 800자인데 이유를 막 아무 경험 없이 작성하고 있으면 그거 자체가 재미없고 읽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건 스토리텔링 할 수 있게끔 풀어내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의 성장 과정을 작성하면 되는 것인데 성장 과정을 인제 가치관이나 모토가 드러날 수 있도록 소제목에 작성을 하고서 그 이유를 여러분들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풀어내면 되는 거예요. 자 스토리텔링의 효과적인 방법은 먼저 상황을 컴팩트하게 제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해당 상황에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점을 작성해야 되겠죠. 아무 문제점이 없으면 글을 읽을 수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시험 담당자가 흡입력도 없고 몰입감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서 문제점을 작성하고 그런 문제점을 겪으면서 극복하면서 내가 얻었던 가치관, 인생 모토를 제시하면은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 모토를 제시한 이유가 되겠죠. 자, 저희 꽃보다 지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마트 자소에 있는 성장 과정을 멋있게 소제목을 인제 가치관에 맞게끔 인생 모토에 맞게끔 풀어내면 되는 거고요. 자, 여러분 오늘 농심그룹 채용 공고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잘 쓴 자소서 경험 교수를 보면서 가이드라인을 얻고 싶으신 분들은 취업 상담 찾아오세요. 상담에 오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취업 전략 설정, 방향성 설정, 직무 설정,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소서 상태가 어떤지 평가해 드리고 앞으로 어떤 기업에 타겟팅해야 될지 다 평가를 해 드리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100% 해결해 드릴 테니까 저도 여러분들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이제 진행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수업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